토마스 한나, 호 데이비 존 버네스, 폴라 포마, 의식 그리고 물 콜라겐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래서 소마 의식 그리고 물 콜라겐 매트릭스에 대해서 1988년 토마스 한나 박사는 1990년도까지 사셨네요. 신체 자극 및 운동치료사의 세계적인 소마라는 그리스 용어를 소개했다. 한나는 소메틱스 분야를 창시하여 유연성과 움직임의 용이성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법을 고안했다. 한나에 따르면 소마는 생명체의 몸 내부로부터 경험된 몸 근원적인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편 사이버네틱스 노베르트 바이너 1965년 동물과 기계의 스스의 제어와 소통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그의 저서에서 정의한 또 다른 용어다.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키잡이, 통치자, 조종사, 방향타, 통치와 같은 어원에서 유래되었다. 사이버네틱스의 목표는 주어진 목표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동과 감각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열쇠의 고리를 갖고 있는 시스템의 기능과 그 과정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근원적인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에 관한 한나의 언급은 결합조직과 생체 매트릭스의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메바이건 인체이건 간에 매트릭스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서 환경에 거듭 적응해가면서 안정성을 이루고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한다. 적응의 중요한 측면이 마지막 장에서 다뤄질 것인데 몸이 형성되는 방식은 몸이 사용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원시적인 소매틱 시스템 최성계 원충류와 다른 위생물의 존재함에 따라서 신경계의 진화보다도 그 시기가 앞장선다. 시기가 앞장선다.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제로드 폴라 토마스 소마 이론의 근대적인 개념하는 호원 하이트 작업 에서 1988년을 통해서 등장했던 생체 매트릭스의 반도체 현상과 프로티셔티를 고려하여 그들이 몸 전체를 통해서 기억은 역동적으로 퍼진다고 제시했다. 오시만이 제시한 정보 프로세스의 개념, 1994년에 센트 제리지가 제시한 반도체 개념, 미실의 프로세티가 개념 등의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호와 나이트는 1998년 의식의 전형적인 특징들 모두 감각하는 능력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을 갖춘 신체의 의식이 내 의식과 나란히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그들은 우리가 통상 유일한 의식이라고 여기는 내 의식이 이러한 매트릭스 의식의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한 시스템의 맥락에서 심론론자리인 경락은 액정질의 공명 경로의 기반을 둔 특수화된 정보망으로 볼 수 있으며 신경에 의한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내지는 별개로 생명체의 다양한 구조 및 기능들을 연결시켜주며 조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식에서의 경락의 역할에 대한 뒷받침은 뒤에서 나올 것이다. 나오겠다. 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존 바은에서는 근막 이완설과 그 밖의 치료법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결합 조직의 변화들의 더 깊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으로 이러한 개념들을 통합시켰다. 1990년 피싱으로부터 그가 얻은 키포인트는 모든 생체활동과 정보 교환은 신경계가 아니라 매트릭스 일어난다는 것이다. 모든 주요한 조절 과정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세포의 환경이다. 세포의 환경, 매트릭스는 몸의 운영체제가 될 훌륭한 후보이다. 컴퓨터에서 운영체제는 다양한 요소들,
저 키보드, 하드 드라이브, 화면, 프린터, 모뎀, 그 밖의 장치들의 가동을 조정한다. 운영체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기 전까지 그 자체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 채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하지만 오작동이 일어난 그 시점에서는 사용되고 있던 컴퓨터나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람 몸에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수많은 임무들을 처리하는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운영체제의 성질에 대해서는 10장에서도 인용했다시피 E.F. 아돌프에 의해서 훌륭하게 개설된 바 있다. 생명유지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이러한 매트릭스에 의해서 조절과 커뮤니케이션이며 오로지 신경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트릭스의 기능들이 방해를 받는다면 방어 및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바디워커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매트릭스는 외상과 상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이때 무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인지하지 못한 채 보상이 이루어진다. 아유. 챕터 12 에너지과학과 무의식과 직관의 과학이라. 우리는 심리학에서의 모든 가정들이 언젠가 유기적인 하부 구조에 기반하게 될 것임을 상기해야 된다. 브레이트 1914년 요약해서 생체 매트리스와 기저 조절 개념은 보완 대체의학, 무의의 경이로운 운동 및 예술 공연들에서 일어나는 이전에 설명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매트릭스는 신체 전반에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연속적인 에너지 기질로 간주할 수 있다. 그것은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면 손상을 받게 되는 구조이자 모든 유형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분자적인 세포학적인 조직학적인 구성이 널리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생체 매트리스는 모든 유형의 총체적인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이상적인 학문적인 모델이다. 학문적인 모델이다. 실제로 매트리스는 1914년 브레이트가 언급한 유기적인 하부 구조의 구성 요소일 수가 있다. 이 장에는 의식, 무의식과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체 매트리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요약되어 있다. 생체 매트릭스. 로버트 플러드는 저명한 영국 의사이자 생체 매트릭스 서론. 마음과 뇌의 본질에 대한 추측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 마음과 뇌. 초창기 이미지는 그림 12.1에서 나와 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현재 시대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아무도 의식이나 무의식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하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과학자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주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너무나 주관적이거나 모호하여 철학자들이 심사숙고할 문제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이러한 상황은 급격히 변해왔다. 의식에 대한 연구의 전환점은 저명한 사상가임에서 제임스 왓슨과 함께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프랜시스 크릭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는 이제 철학적인 딜레마는 제쳐두고 의식의 다른 측면에 관한 메커니즘을 밝히는 신경과학 연구 통증 시각 인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1999년 그때부터 의식은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훌륭한 주제가 되었다. 의식 대체학과 에너지학은 그것이 시인이 행될 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에 그것이 폭넓게 수용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의도는 인텐션, 많은 치료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는 의식과 치료 결과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동정요법은 비슷한 예외적인 현상의 또 다른 극적인 예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훌륭한 과학은 예리한 이론적인 모델을 갖고 흠길 없는 시험 결과들을 구조적으로 반복 계산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과거와 현재의 작업에 대해서 철저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로 인지하는 자세와 경험적인 증거를 맞이했을 때의 겸손함, 새로운 주제,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학자에 대한 열린 마음을 특징으로 한다. 예외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류가 있는 실험이나 이론적인 논리에 의한 지기적인 결과인지 과학의 무대에 오를 진정한 새로운 현상의 후보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려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과학이 그릇된 학문적인 궤도를 돌아가도록 방향을 바꾸어버릴 수가 있다. 무의식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에릭 캔들, 패트리샤 처철랜드, 스테니슬라 윌슨 셰프 등 신경과학자들을 구성된 모임을 통해서 진전이 되었다. 2011년도 다음 세기에 있어서 생물학은 다양한 무의식적 정신과정, 심리결정론, 정신병리학에서 무의식적인 정신과정의 역할, 정신분석의 치료 효과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초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정신과정의 이해에 심도 있는 공헌을 할 것이다. 현재의 생물학으로서는 이러한 심오한 미스터리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밝혀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의식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모든 생물학이 사실상 모든 과학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벨 생리학상 2000년도 위에 인용한 논의에서 제기된 몇 가지 요점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프로이트는 우리 정신 상태에서 많은 부분이 무의식 상태임을 지적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의식으로 보낸다. 의식은 빙산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일각일본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언어가 의식의 언어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많은 상황에서 무의식적인 과정이 의식적인 과정보다도 지각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사건을 해석하는 데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효율적이지는 않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브레인버그 의식과 내 마인드 리얼리티에 대한 과학을 향하여 컨퍼런스의 로고 스웨덴 수도권에서 2015년 5월 2일에서 8일 의식하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다. 무의식하에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 항목을 다룰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두 가지 대안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의식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반면에 많은 대안 중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의식이 더 만족스러운 해결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게 된다. 그러한 해결책은 갑작스러운 통찰력이나 꿈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헬름 홀트는 시각에 대해서 연구했고 무의식적인 과정이 단지 바보 같은 자동 반사가 아니고 적응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임을 깨달았다. 무의식은 감각기관들로부터 기본 정보를 모으고 정교한 결정을 내린다. 무의식은 현재의 많은 정보를 이미지로 통합하여 의식에 전달하고 이를 저장한 정보 외상 기억 원형 성격 구조와도 연관시킨다. 1977년 2015년까지 아름다운 2015년까지 프로이트는 초창기의 실어증 학자였으며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문법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모든 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단지 말을 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이것은 몇 가지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며 무의식이 달성할 수 있는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는 예이다. 1980년대까지 의식과 무의식의 본질은 다루기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었다. 감각 신호가 뇌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면 감각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감각 신호가 뇌
내 피질의 대부분을 넓게 통해서 넓게 퍼진 뉴런 네트워크라고 한다. 퍼져나가면 우리는 감각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표상과 감각이 일관된 의식적인 순간으로 통합되는 방식을 결합 문제라고 한다. 1995년 발급. 광역 작업 공간은 작업 기억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활성화되고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이벤트다. 광역 작업 공간, 작업 기억은 누군가 우리에게 말했거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구절, 전화번호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미리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어가게 하는 내적인 영역이다. 보통 내적 언어와 시각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단 몇 초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기억을 포함한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기억들은 광역 작업 공간으로부터 수신 과정이라고 불리는 뇌의 수많은 무의식적인 인지 과정으로 퍼지게 된다. 동시에 다른 무의식적인 과정들을 그들 사이의 국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작동하며 광역 작업 공간의 정보를 인정하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임시 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 뇌 전반적으로 퍼진 메시지가 수신 과정에서 활동을 유발시키면 광역 작업 공간은 자발적인 활동의 수행 여부에 대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기억과 의식.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억, 의식과 무의식의 메커니즘에 대한 결코 우리가 이해하지 않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하고 있지 않다. 에릭 캔들이 위에 제시한 인용문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문제는 모든 생물학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 무의식, 심리학에 대한 프로이트의 유기적인 하부 구조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아이디어가 중 하나가 앞에서 나온 그림이다. 수면 위의 것과 수면 하에 있는 그림. 기억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은 시냅스 스위칭, 시냅스 1000분의 1 범위의 속도로 1초당 10회의 스위칭을 한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인간은 뇌의 경우에 초당 약 10에 17승의 개의 비트 스트레이트를 갖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 1987년. 신경세관 내에는 약 10억 마일에 가까운 이와 같은 반도체 섬유가 있다. 단세포인 집신벌레, 유리하게 헤엄치고 포식자를 피하고 음식을 찾고 짝을 짓고 단 하나의 시냅스도 없이 진행다. 신경의 흔적은 없다. 그러나 세포의 틀, 즉 세포 골격이 그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1951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자동 구성 양자 컴퓨터를 간주했다. 해머로 부르는 뇌 속의 수에 수마일에 이르는 미세 소관이 있음을 지적했다. 살아있는 세포는 일반적으로 각각 대략 10의 7승계의 튜블린 미세 소관의 구성 단백질인데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 1994년 지름이 1000분의 1인치 정도인 작은 뉴런은 약 9pt의 세포 골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뇌에는 대략 10억 마일의 반도체 섬유가 있는 것이다. 10억 마일의 반도체 섬유가 있다. 우리는 이 미세 소관들이 다른 반도체성 세포 골격 구조와 함께 신경계 전반, 신경 전반에 걸친 정교한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미세 소관에서 나노 10억분의 1초 단위로 스위칭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해서 추산해보면 한 개의 뉴런에서 초당 대략 10의 16승의 폐의 작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와 같은 수용력을 통해서 집신벌레와 같은 단세포 생물의 적응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집신벌레는 신경계나 시냅스에게 도움 없이 유리하게 수영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음식을 찾거나 짝을 짓는다. 인간의 뇌에는 11승계의 뉴런이 있기 때문에 나노초 단위의 미세소관 자동장치들은 초당 10의 27승계의 뇌작동을 제공한다. 이것은
시냅스 스위칭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도 10배 더 많은 양이다. 이것은 신경망에서 명백하게 중요한 요소인 시냅스라고 알려진 온오프 스위치가 기억이 저장되고 처리되는 유일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의 신경 모델은 존 에클스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 공로로 노벨상이 수여되고 모든 세계의 신경과학 연구를 지배하였지만은 1992년에 에클스 자신에 의해서 부적절하다고 처리되었다. 1992년 아이고 노벨상 받았는데 그래서 또 철회해버렸네요. 이것이 그만큼 연구라는 것이 미트 교수이자 신경과학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신경과학자 모임은 슈미트는 이 주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슈미트 1961년에 널리 퍼져있는 신념과 달리 기억의 의식의 문제는 전기 생략적인 기술들을 더 세밀하게 발전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뇌의 고도의 활동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전기 생략적인 방법에 의해서 검출되지 않는다. 기억, 학습, 사고를 뒷받침하는 현상들은 아마도 그와 같은 측정 도구로 아무런 전기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억은 단백질, RNA, DNA와 같은 거대한 고분자 폴리머에서 발견될 것이다. 거대한 고분자 폴리머에서만이 근본적인 생명 현상에서 발견되는 특이성을 갖는데 필요한 다양성이 생성될 수도 있다. 4종의 모노머 1000개로 구성된 폴리머, 예를 들어서 RNA 4에서 1000승계의 변이를 가질 수가 있다. RNA 엄청난 변이네. 4에서 1000승계의 변이, 그리고 20종의 모노머로 구성된 것은 20의 1000승계의 변이를 가질 수가 있다. 슈미트 모노머, 이 RNA는 엄청난 변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